택시기사 70%가 시동을 껐다는 뉴스 보셨나요? 그 숫자 안에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노후의 길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멈춘 인생이 다시 달리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당신도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김도연입니다. 59에 퇴직을 하고 그 뒤로 4년은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기엔 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그게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햇살이 유난히 밝았고 라디오에선 옛 노래가 흘렀습니다. 그래, 이 길이라면 아직 버틸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로 위엔 생각보다 많은 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남은 돈으로 택시를 산 사람들, 노후를 일거리로 버텨보려는 사람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루 종일 달리면 10만 원 정도는 손에 남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그 미소가 제 연료였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손님은 줄고 교대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들리는 말도 변했습니다. 요즘 새 기사 안 들어와요. 다 접었어요. 밤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질 때마다 저는 그 불빛 속에서 제 인생을 봤습니다. 퇴직금으로 산 택시가 언젠가 제 무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데도 계속 달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무너지는 자존심을 붙잡기 위해서. 어느 날 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택시 타면 다들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버린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퇴직할 땐 이제 좀 쉬자 했던 제가 지금은 오늘도 버텨야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저는 그 텅 빈 길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길 위에서 버티는 건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잃으면 나를 잃을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을 거라 믿으면서.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늘 불안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내가 버틸 수 있을지. 그래도 그날의 햇살처럼 아직은 괜찮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밤거리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엔 신호 대기 중에도 손님이 다가왔는데 이젠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창문 밖엔 불빛이 많은데 그 불빛 속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12시간을 몰아도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값은 치솟았고 교통앱은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택시를 몰수록 수입은 줄고 체력은 빠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가끔 신호 대기 중에 거울을 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엔 흰 머리가 늘었고 눈 밑엔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움직이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회사 대기실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기사들이 모여 있으면 대화는 언제나 한 가지로 흘렀습니다. 요즘 하루 얼마 남아요? 그 질문이 인사처럼 바뀌었습니다. 12시간 몰아서 3만 원. 그래도 나은 편이네. 나는 적자야. 그런 말들이 오가면 다들 말없이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커피 향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태우고 있구나. 손님이 없는 도로 위에서 내 하루도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제 인생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라디오 DJ의 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길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에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퇴근이란 단어가 이젠 저와 상관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 빈 도로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을까?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누구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그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내 마지막 자존심 같았습니다. 차 안엔 늘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끊기면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저는 말 대신 한숨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손님이 타면 일부러 말을 겁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 짧은 대화가 하루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내리면 다시 정막이 돌아왔습니다. 그 정막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로는 비어갔습니다. 저는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빨간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빛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초록불이 되면 또 달려야 하니까요. 이제는 사람보다 도로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보다 외로움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외로움이 곧 현실의 무너짐으로 바뀔 거라는 걸요. 택시기사 70%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 문장을 들은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시동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습관처럼 차에 올랐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며 익숙한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소리만큼은 여전히 나를 살게 하는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도로가 낯설었습니다. 길 위에 차는 많았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택시의 화면엔 요청 없음이 계속 떴습니다. 시계만 돌아가고 기름 게이지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출근길이 끝나갈 무렵 한 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제 차가 아닌 다른 택시에 올랐습니다. 내 앞에서 단 3m 거리에서요.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님이 내게서 멀어지는 걸 지켜보는 시간이 시작된 건 점심 무렵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운행 접자. 이건 장사 안 된다. 누군가 올린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녁이 되자 주유소 앞엔 줄이 끊겼습니다. 한때는 서로 밀치며 기름을 넣던 기사들이 이제는 주유기 옆 의자에 앉아 커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름보다 커피가 싸. 그 말에 다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음 뒤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택시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택시기사 70%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승객 감소로 인한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순간 라디오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제 얼굴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 안의 사람 초라했습니다. 그 초라함을 더는 마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호출도 아무것도.
택시 안의 공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했지만 그 불빛 속에 내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키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동을 끄자 차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마치 제 심장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멈춘 건 차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희망도 의지도 그리고 삶의 방향도. 한때는 나를 살게 하던 엔진 소리가 이젠 나를 짓누르는 굉음으로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진 택시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 그 울음은 작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 차를 다시 몰지 않을 거라는 걸요. 폐업 신고 안내. 그 종이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날 아침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무겁게 열린 철문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벽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 하얀 종이 여러 장이 붙어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중 한 장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폐업 신고 안내. 눈앞에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이게 벌써 확정된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더는 버티기 힘듭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손에 쥔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글씨가 번지고 그 뒤로 세상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입술 끝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 하얀 종이는 너무 가볍고 내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택시 회사 단톡방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농담을 하지 않았고 커피 사진도 손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인사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마치 장례식의 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차 키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매일 돌리던 그 세부치가 이젠 무의미한 조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걸 어디에 두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 문 앞에 서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그 말에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 금속이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시동 소리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길이 끝났다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이제 나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그저 집안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창밖에서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이 방 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빛이 그렇게 눈부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더 이상 내 세상의 빛이 아니었으니까요. 퇴직금으로 산 택시, 이젠 폐업비조차 낼 여유가 없습니다. 택시를 반납한 첫날, 아침 알람이 울렸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날 이유를 잃었습니다. 시계를 봤지만 이제 그 시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따뜻한데도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매일 그 시간엔 도로 위에 있었죠. 빵빵거리는 소리, 신호등, 사람들.
그 소음이 이제는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내려놓은 차 키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 나가요? 응, 이제 갈 데가 없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무너졌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낡은 의자 밑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젠 그 소리만 들립니다. 참 이상하죠. 일을 그만두면 쉴 줄 알았는데 쉬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택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란 차들이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거렸습니다. 마치 나 없이도 세상이 잘 굴러간다는 사실이 참 서운했습니다. 냉장고엔 남은 반찬이 가득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TV에 택시 폐업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택시업에 뛰어든 중장년층 70%가 폐업 또는 운행 중단 상태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숫자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 전혀 졸리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면 더 어두워질까봐 그냥 불을 켠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도로가 보였습니다. 빗속의 신호등, 고요한 차 안, 그리고 돌아오지 않던 손님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워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달릴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 움직임 속에서 존재를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없으니 나는 멈춘 기계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가 내겐 낯설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고요한데 내 마음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딘가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택시를 반납한 첫날 아침 알람이 울렸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날 이유를 잃었습니다. 시계를 봤지만 이제 그 시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따뜻한데도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매일 그 시간엔 도로 위에 있었죠. 빵빵거리는 소리, 신호등, 사람들. 그 소음이 이제는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내려놓은 차 키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 나가요? 응, 이제 갈 데가 없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무너졌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낡은 의자 밑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젠 그 소리만 들립니다. 참 이상하죠. 일을 그만두면 쉴 줄 알았는데 쉬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택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란 차들이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거렸습니다. 마치 나 없이도 세상이 잘 굴러간다는 사실이 참 서운했습니다. 냉장고엔 남은 반찬이 가득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TV에 택시 폐업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택시업에 뛰어든 중장년층 70%가 폐업 또는 운행 중단 상태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숫자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 전혀 졸리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면 더 어두워질까봐 그냥 불을 켠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도로가 보였습니다. 빗속의 신호등, 고요한 차 안, 그리고 돌아오지 않던 손님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워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달릴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 움직임 속에서 존재를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없으니 나는 멈춘 기계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가 내겐 낯설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고요한데 내 마음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딘가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시동을 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복지관 첫날 출근길처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입던 점퍼에 지퍼를 올리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 앞마당에는 낡은 봉고차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동 지원 차량. 그 글자를 보는데 마치 내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게 나의 새 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노란 택시 대신 하얀 봉고차, 요금 미터기 대신 감사 인사, 손님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셨습니다. 아저씨, 이 차 새 거예요? 아니요. 저보다 오래됐어요. 그 말에 다들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 냄새 같았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같은 길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엔 돈을 벌기 위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길이었습니다. 기름값을 걱정하던 자리에 이젠 미소가 남았습니다. 점심 무렵 복지관 직원이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덕분에 어르신들 다 웃고 가셨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는데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날 저녁 차를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이긴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 길이 내 마지막 운전길이 되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핸들을 잡으니 손끝이 익숙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운전할 수 있다. 아직 움직일 수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을 태우고 내릴 때마다 작은 인사가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그 짧은 말들이 제 인생의 연료가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 신호에 멈춰 섰습니다. 빨간 불빛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예전엔 그 불빛이 조급함이었는데 지금은 잠시 쉬라는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삶도 그런 거겠죠. 가끔은 멈추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필요한 법입니다. 복지관 정문 앞에 차를 세우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달렸지만 이젠 지치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마 그게 진짜 일의 의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길 위에 섰습니다. 이제 이 길은 생계를 위한 도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길입니다. 저는 여전히 운전대를 잡습니다. 다만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돈을 벌기 위해 달렸다면
이제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 달립니다. 복지관 마당에 차를 세우면 어르신들이 손을 흔듭니다. 그 손짓 하나가 제 하루를 따뜻하게 덮습니다. 누군가를 태워주고 내려주고 그 짧은 여정 안에서 저는 다시 살아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일이 없으면 존재도 사라지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는 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이어지는 일이라는 걸요. 가끔은 도로를 달리며 과거의 저를 봅니다. 새벽마다 시동을 걸고 손님이 없어도 끝까지 버티던 그 시절의 나.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시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멈춘다고 실패가 아니더군요. 쉬어간다고 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의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기름 냄새 대신 사람 냄새가 묻어있는 얼굴, 그게 지금의 저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도로를 달릴 때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다르게 들립니다. 예전엔 배경음이었는데 이젠 제 인생의 노래처럼 느껴집니다. 조용히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도로 위의 택시도 점점 줄어들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멈춰본 사람만이 다시 달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70%가 시동을 껐던 그날, 나도 함께 멈췄지만 그 멈춤 덕분에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엔진은 조용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가기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택시기사 70%가 시동을 껐다는 뉴스 보셨나요? 그 숫자 안에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노후의 길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멈춘 인생이 다시 달리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당신도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